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이 안철수 전 대표를 따라 동반 탈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재성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호김 새누리당 전 의원, 문학진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담에 앞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탈당의 변 한번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에 이른데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정세 인식은 아니하기만 합니다. 거듭되는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책임도 대책도 없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아집과 계파 패권에 눈이 어두워 승리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당의 변화와 혁신,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이나마 무기력하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것이고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두 의원, 문병 의원과 유성엽 의원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반성도 책임도 대책도 없다. 패배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탈당의 변인데 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면 뭐 타당한 지적일 수 있죠. 그런데 뭐 세 분의 탈당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안 의원이 그 탈당을 한 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가장 최근의 그 안 의원의 그 요구 사항이 당에 대한 요구 사항, 문 대표에 대한 요구 사항이 혁신전대 네. 하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그 요구를 했는데 다 이제 문재인 대표에 의해서 이제 거절 당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뛰쳐나간 건데 저는 이 선거가 이제 딱 한 뭐 4개월 네. 남짓 남은 이런 시점에서 야권의 결정적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라는 이 수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명분, 가장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분인데, 예. 명분이 딱 떨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면 세 네. 분의 의원의 탈당에 근데 세 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이 정치인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가 고심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세 분에 대해서 뭐 일일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아마 이 저 황주홍 의원하고 또 한 분은 유성엽 의원, 이분들은 호남을 지역구로 갖고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호남은요. 광주 전남북은 뭐 천정배 신당도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또 안철수 신당이 혹시 생기면 거의 뭐 합종 연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 또 새정치연합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워낙 꿈틀대는 판이어서. 네. 근데 어찌됐든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북에서는 이게 새로운 야권 당이 생기더라도 지역에 따라 인물에 따라 뭐 그쪽 아니면 저쪽이 거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워낙 지지율이 호남에서 낮기 때문에 이 유성엽 의원 또 누구죠? 황주홍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거의 한 95% 이상이 자기가 다음 총선에 당선되냐 마냐가 제일 관심사라고 보면 뭐 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했다고 보는데 문병호 의원 경우는 지역구가 수도권이거든요. 인천이거든요. 지금 재선인데 이번의 경우는 이제 안철수 대표 때 비서실장을 했죠. 또 뭐 길지 않게 그런 했습니다. 어떤 뭐 어찌됐든 그런 그 뭐 의리라고 할까 뭐 이제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물론 그 대의 명분이야 뭐 오늘 뭐 저 탈당 뭐 이제 회견 조금 전에 내용 나왔는데 그런 것도 있겠는데 이분은 달리 보면 자기의 그 당락과 관계없이 어떤 대의나 의리를 위해서 따랐다.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죠. 잠시 뒤에 저희가 문병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테고요. 정호김 의원님, 이번에 세 분의 탈당, 야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그 비노가 그동안에 그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정말 지리할 정도로 해왔는데 막상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탄력 없이 지금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되는 데에는 역시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탈당한 배지가 6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 박주선 의원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6명이 나르샤로 비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합지졸로 끝날 것인지가 지금 이제 상당히 그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내년 총선 때문에 오히려 그 문재인 대표 중심에 지금 그 주류 세력이 확실하게 지금 그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동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런 그 독선, 뭐 독주 운운하며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24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혁신안에 따라서 지금 20% 컷오프를 한다 그랬는데 네. 만약에 수도권 의원들 중에 자신이 컷오프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후에 행보가 어떨 것인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인물이 있죠. 예. 김한길, 박영선, 박지원 의원인데요. 과연 이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당에 안주하면서 총선에 전력할 것인지 또 특히 박지원 전 대표의 경우에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지 우리가 봐야 될 네. 관전 포인트가 몇 포인트가.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두 분 이야기 들으셨는데 한국 정치에는 썩은 반찬, 쉰 반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 의원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썩은 반찬, 쉰 반찬. 아마 문병호 의원이 얘기한 게 썩은 반찬이 새누리당을 지칭하는 것 같고 쉰 반찬은 새정치연합을 지칭하는 것 같으네요. 비슷하다는 근데, 말씀이군요. 반찬을 좀 새로 진짜 신선한 재료를 써서 새로 장만을 해서 밥상에 내놓겠다는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문 의원이 저 같은 문씨, 요새 문씨가 왜 이렇게 많아요? 좋아요. 참신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이 국면을 보건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 탈당이 명분이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재인 대표의 정치력 예. 이거에 대한 비판들이 뭐 본물처럼 나오잖아요. 사실 좀 불안한 문 대표의 리더십이 불안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어찌됐든 합법적인 어떤 그 법적 정당성을 가진 대표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요지부동의 자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당 대표로서의 대안이 부재예요. 그런 점이 있고요. 손학규 전 대표도 얘기도 뭐 조금 전에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은 산에서 당분간은 안 내려올 안 겁니다. 내려오신다. 안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 봐야 이 쉰 반찬한 판에 내려와 봐야 자기도 쉬일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거고 2012년 대선 때 이 당내에서 되게 당했잖아요. 섣불리 내려와서는 또 안 당한다 할 이런 것이다. 생각이 있을 거고. 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표 현 지도부에 대한 상당히 비판적인 비판적이죠. 입장을 저도 원래 18대 때 비주류였어요. 원래 체질이 좀 비주류 체질인데 아니 문 대표에 대해서 제가 전폭적으로 이제 지지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당내 현실이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문 대표의 그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여러 차례 그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 중진 의원들은 중진들이 이렇게 다 포함되는 어떤 비대위를 구성을 하자. 예.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들이 또 일부에서 나와 있다고요, 지금. 예. 참신한 비대위, 일컬어 참신 비대위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런 걸 세대 교체형 비대위를 만들자. 근데 그 비대위에 이게 좀 약간 이제 벌써 며칠 지나면서 네. 안철수의 탈당을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달라지긴 하는데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다 포괄하는 그런 비대위를 만들자. 뭐 몇 가지 갈래의 그 주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당을 어떻게 추스릴까? 예. 이거는 문 대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이란 간판 하나 가지고 전국적인 선거를 총선 치르기가- 치르기는 좀 버거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당의 그런 그 인적 자원들을 네. 총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비대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저는 사실은 이 짝에다가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참신 비대위. 이 짝이 어디입니까? 세대교체형 세대교체, 비대위. 예, 예. 그러니까 중진 비대위라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해봤거든요. 당의 몇선 이상급들 당 대표 지난 분들 이 사람들이 쭉 앉아가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거든. 그러면 이게 국민들 보기에요. 이거 또 무슨 뭐 개파 개파 간의 나눠먹기 아니냐? 대표 선수들 나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식상함을 준단 말이에요. 아까 문병호님이 쉰 반찬이라고 그랬잖아.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지. 좀 안정적인 그런 건 있지만 참신함은 없어요. 임팩트가 없다고. 그런 임팩트를 주려면 저는요 문 대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텐데 이 참신형 비대위, 세대교체형 비대위를 구성하는 구성을 것이 해서 좋다. 그렇게 해서 총선에 대비하는 것이 수습을 해야 된다.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표는 사실 본인 스스로 총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공천혁명을 이루겠다. 또 오늘은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거든요. 우리 최재성 총무본부장의 사퇴의견 잠시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루한 정쟁과 개파 갈등, 무기력함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큰 변화에는 더 큰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헌신으로 혁신하고 헌신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자, 최재성 총무본부장 큰 혁신을 위해서 사퇴한다. 가진 것을 내려놓겠다 하면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정 의원님이 사실 지난 대선 때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었던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공천을 좀 해보자. 공천 물갈이를 해보자. 이렇게 비주류에 대한 어떤 공천의 칼을 빼겠다라는 신호탄으로도 좀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식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문학진 의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토론을 할 때 그 문안박 연대에 대해서 문학진 의원께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문안박이 안 되니까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그 탈당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참신을 가장한 쉰밥을 계속 이제 먹이겠다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최재성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몇 번이나 총선 불출마 선언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라 정확지 않은지 모르지만 본인이 총선을 안 나가는 대신에 이제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를 지금 꿈꾸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참신하고 뭐가 새로운 그런 이제 구성이라는지 그런 그 여전히 그 주류의 문제점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마치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한 그런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의 행태에 대해서 그 날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행보가 탄력을 못 받느냐. 네. 뭐 썩은 밥, 쉰밥 하는데요. 그렇다고 날쌀 먹으라 그러면 그거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 뭐 새누리당의 유승민 전 대표를 지금 언급을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리더십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서 안 나가는 상황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거기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불감청 고소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미몽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비판이 지금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요. 네. 어찌됐든 뭐 제가 그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만 비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문재인 대표 체제 하에서 네. 어떤 혁신안이 나온다 해서 과연 그거를 혁신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안에 있는 비주류라든지 또는 주류가 아닌 분들은 많은 불만을 안고 이 체제를 그대로 감수한다면 그냥 문재인 대표 체제가 계속 가나 결국은 이제 그 새누리당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여당이 상당히 독주하는 그런 구도, 과연 그것이 정당 발전에 이익이 되느냐 불리하냐 아니면 바람직하냐의 문제를 또 다른 논의로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공천, 물갈이 공천이 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총무본부장 불출마 선언 뭐 오늘 처음 한 건 아니지만 몇 번에 걸쳐서 지난 대선 때 했었죠.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읽긴 해요. 말하자면 지금 주류 지금 알려지기는 제가 듣기에는 뭐 문 대표 가장 지측근 거리에 있는 의원이다, 최재성 의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비주류 또는 어떤 뭐 당에서 생각하는 또는 문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주류가 생각하는 좀 쳐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선방을 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문 대표의 최측근이 이렇게 불출마를 하는데 이제 네. 이걸 가지고 이걸 명분 삼아 예. 이제 칼을 좀 휘두르겠다, 마음껏 휘두르겠다 이제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저는요, 만약에 물론 이 물갈이 필요하죠. 정강 정책 매우 중요한데 이 국민들 보기에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 정강 정책이나 새정치연합 정강 정책이나 이게 좋은 말만 다 골라서 이렇게 집약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국민들이 뭘 가지고 보느냐, 예. 저 집단, 저 정당에 대해서 인물 가지고 판단하는 이게 좌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적 물갈이는 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수순인데 그 과정이 말하자면 좀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장 관심은 물갈이 된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발을 해서 거기서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분들이 집단적으로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공천 우려를. 경쟁에서 탈락해가지고 집단 탈당한 거는 큰 임팩트가 없죠. 말하자면 우려가 될 때요. 예를 들어 루저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약간의 뭐 파장은 있을지 몰라도 네. 큰 임팩트는 없고 중요한 건 그에 앞서서 이 당이 제대로 가려면 저는 이 당을 어떻게 그대로 잘 추스리고 그 다음에 외연을 통합하는 이 외연을 넓히고 하는 야권을 제대로 진영을 갖추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은 이 당을 제대로 가려면 예. 그런 그 과정에서 물갈이 과정에서도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예. 과거에 저 새누리당이 무슨 몇 대 때는 뭐 친이가 친박을 몰살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 친박이 친이를 몰살시키고 이렇게 하면 그거야말로 그거는 말도 아닌 행태죠. 지금도 아마 새누리당도 지금 부글부글 내부에서 끓는 모양인데 네. 뭐 친박 뭐 아니면 뭐 비박 해가지고 우선 우리 당이 그래도 민주주의 한다고 전통적으로 자부감을 가지고 민주화했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는 집단 아닙니까? 이 새정치연합이 야당이. 그러면 그 당내에서의 그런 그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네.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무슨 뭐 친문이네 무슨 뭐 반문이네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근데 일어날 그 수밖에 없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민주주의, 민주화의 어떤 선도적 역할을 했다는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비노파가 반발을 한 것이고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의 선거, 특히 보궐선거에서 얼마나 그 인위적이고 일방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이고 패권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에서 다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 지역구인 사상에서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누리당 과거에 그런 문제 있었고요. 지금도 부글부글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 그 친절한 금자씨에서 뭐 너나 잘하세요 그랬는데 피차 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해야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새정치연합 야당이 이 나라 민주화에 어떤 그 일정한 그 기여를 했다. 과거에
과거에 그랬다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 그랬다는 그 얘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머리 좀 식혀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가수 이해란의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주 세간에 화제가 된다는데 정홍김 의원은 뭐 들어봤겠죠. 전 못 들어봤는데. 잠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네. 날 데리려 오거든 이게 가사가 8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오라고 하면 아직 멀었다고 전해라. 네, 뭐 9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오라고 하면 너 갈 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패러디를 해서 SNS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이제 판례라는 준비를 했는데요. 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낙천하러 오거든 아직은 초선이라고 못 간다 전해라. 또 70세의 공심위에서 날 데리러 오면은 지역구 현안이 남아 있어서 못 간다. 또 친유승민이라 친박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나도 한때 친박이었다고 전해라. 뭐 이런 그 현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상황, 특히 대구 지역 물갈이로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새누리당 모 의원의 보좌진이 만든 그런 패러디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이게 그 새누리당 일각 의원들의 구구절절한 심정이 아닐까 싶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다 친박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철학과 소신이 달라서 전략 공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어떤 일련의 상황 때문에 이런 자체 내에서 패러디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냉소적이라는 의미거든요. 네, 저도 저 가사를 보면서 네. 웃음도 나오지만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문 의원님은 지금 이 패러디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눈에 좀 확 들어오시나요? 친유승민이라 친박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나도 한때 친박이었다고 전해라. 이런 게 있네요. 네. 이게 그거 아닙니까? 원박, 친박, 비박, 또 먼박, 뭐 쪽박까지 있나요? 뭐 무지하게 많죠. 박은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근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대구에서 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방문했을 때 대구 다 이제 새누리당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서 대구 지역구 의원들을 하나도 이렇게 같이 시장 초청하지 돌면서 초청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친한 맞아 배신의 정치를 한 대구 지역 의원들은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칼을 휘둘러서 다 날릴 것이다. 배신자들이니까. 근데 이거 참 이게 지금요 우리가 이게 그래도 언필칭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대통령하고 친하고 뭐 아니면은 쫓아다니고 거기서 순종하고 딸랑거리고 하면 이게 뭐죠?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한 얘기 있죠. 진실한 사람. 이게 뭐 요새 뭐 세간에 여의도에서는 새누리당 주변에서는 자기가 아니면 또 대구에서 출마 예정자들이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네.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면서요.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치 현실이 씁쓸하다. 두 분이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꼭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천을 받겠다는 이유로 그래도 다 고등교육은 받은 사람들인데 나야말로 진실한 사람이다 운운하면서 그런 부분을 마치도 읍소하고 구걸하는 듯한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이 네. 정말 그 같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을 갖게 하고요. 또 뭐 친박들뿐만 아니라 친이었던 사람까지도 지금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다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만약에 왜곡되고 제대로 진화가 안 된다면 그게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세력의 잘못인가. 바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영달을 추진하는 또는 추구하는 배웠다는 사람들의 이 어떤 그 몰지각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또 제대로 된 정당 발전을 뒤틀어 놓는 게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죠. 사실 요즘 여권 내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는 뭐 공천 부분은 약간 좀 수면 아래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경제 법안, 이른바 민생 법안에 대한 정의화 의장의 직권 상정을 놓고 정부 여당 내에 좀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정의화 의장과의
정부 여당과 어떤 대립각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요 경제 관련 법안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 개혁을 포함해서 여야가 협상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자승자박이 된 꼴인데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또는 어떤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의 IMF처럼 급성 질환 아니지만 만성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상당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고육책으로 국회의장께서 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 직권 상정을 하려면 이걸 같이 해라 해서 논란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그러면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만성적인 경제 질환이라든지 경기 침체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대승적으로 이거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가 어려우면 그때 야당으로서 비판하는 것이 훨씬 정당하고 당당할 일인데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는 막고 것이며 있느냐?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이제 긴급 재정 명령입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동하는 것인데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싶으면서도 아까 문학진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연 이것이 그 민주주의 하에서 의장에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인가에 대해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찍혀서 쫓겨났던 그 국회법 개정안 이거하고도 그 크게 관련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 그때 그게 왜 행정부의 그 시행령 이거를 국회에서 손을 대겠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력 거부권을 저항해서 행사했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한 거 아니에요. 행정부가 그런 강한 권한을 네. 갖게끔. 그런데 지금 이 긴급 재정명령권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말이지.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직접 얘기하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고 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분명히 민주주의 한다면서 삼권 분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게 직접 국회의장한테 입법부 수장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비서관을 보내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보내서 입법부 수장한테 이거 해라 마라 뭐 이렇게 말하자면 대통령 일방지시 쪼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우리 삼권 분립을 예. 위태롭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정호겸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몇 가지 법안 긴급하다 말이지. 이거 국회가 뭐 하냐? 국회를 지금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질타하지 않았어요. 국회 말이지 진짜 하는 일 없다 이거 아니야. 너희들 정말 정신 차려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지금이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아마 여왕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질타하는 거는 네. 우선 그 발언 내용으로도 이게 말이 안 되고 이 건도 말이지 대통령이 왜 이 법안 내용도 말이에요. 일방 지시할 수 없는 거예요. 법안은 분명히 입법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여당의 의견이 있고 야당의 의견이 있는 거라. 네. 이거를 조율해야 알겠습니다. 한다고. 근데 그게 안 됐는데 이걸 무조건 통과시켜라. 그다음에 이 긴급 재정명령권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던데 헌법 76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전쟁 상태에 준하는 이런 사태에서만 긴급 재정명령권 검토가 될 수 있다 말이야. 발동될 수 있다. 지금이 무슨 전쟁 내후회환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어. 근데 예. 혹시 경제가 어렵다 말이지. 근데 경제 어려운 게 누구 책임이냐고.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 3년 됐는데 자기 정부 책임이라 박근혜 정부 알겠습니다. 책임이라. 근데 이거를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정부가 말이지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 수장한테 이렇게 막 해라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제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깝깝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야당이 이거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국가의 어떤 금융, 재정, 그다음에 노동, 경제 위기가 야당 때문이라고 지금 그렇게 그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틀어막고 그리고 지금 야당 상황이 보니까는 집안 싸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네.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문학진 의원님이나 저나 지금 현직 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공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면으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지금 배지단 현직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선거구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현수막 달다 다시 다 내려야 되고요. 현직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현직인 사람만 의정 활동의 이름으로 19대 국회를 그렇게 망쳐놓고 또 국회의원 선거 당선되겠다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 오고요. 공천도 그렇습니다. 그 당도 그렇고 이 당도 그렇고 기득권 가진 사람만 유리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승적으로 이 문제,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회를 주고 안 되면 그때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꼭 아니 드리고 법안의 싶습니다.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 여야가 합의를 볼 경우에 그게 통과가 되는 거지. 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이 야당 의원들하고도 수시로 전화 접촉하고 백악관 초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설득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 왜 그런 거 안 하느냐고. 네. 장관들한테 대면 보고도 안 받고요. 알겠습니다. 좀 하라고요. 그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하게끔 해야지. 아니 말이야, 야 이거 왜 안 해? 국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상황처럼 무슨 황제처럼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소통의 정치, 네. 화합의 정치, 문제를 풀어가는 정치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